올웨이즈 서비스가 정말 이전에 없었던 존재하지 않았던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새로운 서비스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아니죠. 처음부터 핀더더를 벤치마킹하면서 시작을 하기도 했고요. 2010년대 초반에 흥했던 소셜 커머스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하지만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정치의 강기목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요. 출근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점심 먹으면서 들어도 좋고요. 야근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쉬는 날 멍 때릴 때 들어도 너무 좋은 방송 바로 저희 아스쇼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즘 가장 핫한 이커머스 스타트업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어디죠? 바로 올웨이즈입니다. 네, 올웨이즈 서비스 이름이 올웨이즈고 회사명 이름은 네, 레브잇. 레브잇이죠. 네. 그 레브잇의 강재윤 대표님이 기업 가치 뭐 1,000조 원 이상 뭐 한국에서 우리 아마존보다 더 큰 기업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혀가지고 굉장히 업계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사실 요즘 스타트업 씬에서 가장 뜨거운 스타트업을 고르면 항상 이름이 들어가곤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가 성장세도 되게 좋고 조직 문화도 되게 특이하고요. 그래서 좀 오늘 다뤄볼 만한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그 우리 취재를 했던 강기목 기자님을 제 옆자리에 모셨는데요. 네, 지금부터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앉으신 게 오늘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색한데 지금 사실 이 방송 오프닝을 3번째 찍고 있는데요. 아직 적응이 안 예, 됐어요. 한번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인사를 드리긴 했지만 아웃스탠딩의 강기목이고요. 네, 한번 적응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서 레브잇의 올웨이즈가 어떤 커머스 플랫폼인지 최근 행보는 어떠한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레브잇은 올웨이즈라는 모바일 팀 구매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이에요. 네. 근데 성장세가 진짜 놀랍도록 가팔라요. 그래서 올웨이즈는 2021년 9월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약 2년 만에 누적 가입자 수가 700만 명을 돌파했고요. MAU는 약 260만 명, DAU는 130만 명, 월간 거래액은 4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회원의 원슬리 리텐션은 80%에 육박한다고 되게 해요. 높네요. 네. 그리고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신규 설치 수가 320만 건을 넘겼고요. 1인당 월간 평균 사용일 수는 쿠팡이랑 컬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쿠팡을 넘었어요? 네. 와우. 그리고 1인당 8호 평균 사용 시간 역시 쿠팡이랑 컬리의 3배 이상을 기록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레브잇이 굉장히 핫한 이미지를 있죠. 갖게 된 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남다른 포부와 남다른 조직 문화도 한몫을 했는데요. 레브잇에는 개발자, MD, 기획자와 같은 이런 기능 단위의 포지션이 없어요. 그 대신에 프로블럼 솔버라고 하는 그런 발음도 어려워요. 네. 프로블럼 솔버. 프로블럼 솔버라고 하는 단 하나의 포지션만 있습니다. 이 프로블럼 솔버는 마치 미니 CEO처럼 팀 내에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굉장히 주도적으로 일하게 되는데요. 정해진 직무에 구애받지 않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힘을 쏟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프로블럼 솔버는 그럼 줄여서 PS라고 부르나요? PS. 그것까지는 보통 모르겠는데 프로젝트 매니저를 PM PO 막 이렇게 하는 PO, 것처럼 프로덕트 그렇게 오너를 부를 수도 PO.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좋습니다. 투자 업계에서도 사실 굉장히 레브잇, 올웨이즈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 여기 투자 유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업계 관심도 아주 뜨거운데요. 설립한 지 지금 2년도 채 안 된 시점에 국내 유수 투자사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고요. 지금까지 투자 유치액을 다 합하면 869억 원입니다. 많이 받았네요. 네, 가장 최근에는 시리즈 B라운드를 진행을 했고요. 시리즈 B라운드로 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어요. 핫들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레브잇에 투자한 투자사로는 뭐 DST 글로벌 파트너스, 본드 캐피탈, 한국 투자 파트너스, 미래에셋 벤처 투자, 뭐 KB인베, 뭐 GS 벤처스 등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 혹한기에 이렇게 신생에 가까운 스타트업이 600억 원 이렇게 규모 투자를 받았던 거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꽤나 눈에 띄는 소식이잖아요. 그것도 커머스 스타트업이 받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커머스 업계는 쿠팡이랑 네이버라는 좀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느껴지는 그런 강자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쿠팡, 네이버는 물론 아마존까지 뛰어넘겠다 이런 스타트업이 나타난 거고 많은 이들이 지금 이 회사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투자사들은 레브잇의 가파른 성장세 그리고 레브잇이 제시한 디스커버리 커머스라는 이런 모델의 잠재력, 생각한 모델을 빠르게 구현해내는 실행력 이런 걸 보고 이제 투자를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중국의 핀더더라는 그런 업체처럼 레브잇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매기가 될 거다 이렇게 매기. 예, 기대하고 있는 투자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일단 사실 지금까지의 내용만 살펴보면은 어쨌든 굉장한 루키가 나타났다. 너무 핫하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실 또 이 올웨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도 많아요. 일단 제 입장에서 가장 첫 번째 딱 드는 의문점은 여기에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그렇게 혁신적인가 이런 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제기하는 얘기거든요. 그 또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워낙 너무 많은 플레이어들이 너무 잘하고 있고 다양한 시도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새롭고 혁신적인 모델이라는 느낌은 솔직히 안 들긴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좀 종합 커머스 플랫폼들 사이에서는 특히나 서로를 차별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워낙 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올웨이즈 같은 이런 신생 스타트업에 투자 혹한기에 뭉칫돈이 몰릴 만한 서비스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그리고 올웨이즈의 서비스가 정말 혁신적이냐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올웨이즈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올웨이즈는 레브잇 강재윤 대표도 직접 언급했다시피 중국의 핀더더를 주로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진 서비스예요. 그래서 중국의 핀더더도 알리바바, 징동닷컴이라는 강자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중국 이커머스 시장에 균열을 냈던 그런 이커머스 업체고요. 100조 원 이상으로 기업 가치가 뛰어올라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올레이즈와 핀더더의 서비스는 큰 축에서 보면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투자사들도 올레이즈가 이런 핀더더와 비슷한 성장 스토리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방금 핀더더 얘기하셨잖아요. 핀더더랑 좀 유사하다는 올웨이즈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올레이즈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디스커버리 커머스 모델이라는 건데요. 네. 기존의 커머스는 대부분 검색 기반이잖아요. 검색 기반으로 만약에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접속을 해서 검색을 하고 해당 아이템을 그 나오는 아이템을 구매를 하게 되죠. 근데 디스커버리 커머스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장을 볼 때도 뭔가 저렴한 물건들이 눈에 띄면은 이거 사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좀 쇼핑이랑 무관하게 앱에 접속을 했다가도 저렴한 물건을 발견하고 구매하도록 하는 게 바로 디스커버리 커머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없던 수요도 창출해내는 계획하지 않았던 소비도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좀 거칠게 말하자면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하지 않았던 소비를 이끌어내려면은 그렇게 만들 만한 좀 강력한 요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 디스커버리 커머스 모델을 돌아가도록 하는 핵심 요소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엔터테인먼트, 초저가, 그리고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재윤 대표가 코스트코랑 디즈니랜드를 합친 서비스를 지향한다. 이렇게 밝혔을 만큼 엔터테인먼트와 초저가는 올웨이즈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 또한 중요한 키워드인 건 마찬가지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핵심 요소 세 가지 엔터테인먼트, 초저가 그리고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 이거 얘기를 하셨는데 각자 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웨이즈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요? 이게 사람들이 쇼핑이랑 상관없이 방문하고 오래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즐길 거리, 네.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앱에 적용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 사과, 고구마, 감자, 대파 이런 디지털 작물을 네. 앱에서 키워서 이제 다 키우면은 실제 작물을 집까지 이제 배송을 해주는 그런 올팜이라는 작물 게임이 유명하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올팜은 진짜 큰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진짜 작물을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옆에서 키웠는데 웃는데 고구마를 받으셨잖아요. 저 고구마 받은 게 아니에요. 고구마, 대파, 감자 지금 다 한 번씩 받았고 지금 고구마는 두 번째 키우고 있어요.
계획하지 않았던 소비를 이끌어낸 요인이 여기서 잘 발현됐군요. 근데 좀 오래 걸리는데 되게 열심히 키우고 있고 강구마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미가 있나 보죠? 그렇게 계속 하시는 게? 근데 은근 재미가 있어요. 물론 처음보다는 좀 덜 열심히 하긴 하는데 네. 이게 틈틈이 이제 하다 보면은 저 말고도 지금 아웃스탠딩 다른 기자도 하시는 분이 있고 예, 지금 아스 기자들이 다 농사꾼이에요. 네, 다른 스타트업의 홍보 담당자분이랑도 지금 맞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물을 주고 잘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팜이 올웨이즈 앱의 트래픽과 리텐션을 끌어올리는데 진짜 엄청 큰 역할을 했어요.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친구 초대를 하고 맞팜을 해야지 작물이 빨리 자라고 비료도 주고 이렇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었고요. 이게 거래액을 크게 증가시키는데도 분명 기여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올팜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도 너도나도 지금 앱에 게임을 추가하는 게 약간 트렌드가 맞아요. 되기도 했어요. 컬리도 마이컬리팜이라는 맞아요. 작물 게임을 네. 내놓았고요. 뭐 오늘의 집, 라포랩스의 팔도감, 이마트24, 알리익스프레스 등도 이제 앱에 게임을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올웨이즈는 이제 게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테니까 게임뿐만 아니라 뭐 쇼폼 콘텐츠 이런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또 추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웹툰 서비스도 좀 시도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하는 그런 움직임이 또 있었죠. 여기서 궁금한 게 강기목 기자님은 마이컬리팜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컬리팜으로는 뭐 작물을 좀 받으셨나요? 저는 컬리팜으로는 아보카도를 또 좋아해서 네. 아보카도를 이제 다 키웠고요. 네. 근데 마이컬리팜 같은 경우는 올팜보다는 조금 광고 같은 게 안 들어 있고 네. 좀 이렇게 구매와 현지를 유도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요소들이 이제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심심하기도 한데 그 구매 유도가 적으니까 그런 점은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구나. 아니 왜냐면 저도 마이컬리팜을 해봤는데 저는 지금 토마토를 심다가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보카도 하나를 그럼 개 타신 상황이신 건가요?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가 살펴볼 키워드가 초저가예요. 올웨이즈가 정말로 초저가로 상품을 팔고 있나요? 네, 초저가 컨셉이고 실제로 쿠팡, 네이버를 비롯한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이랑 비교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저렴한 가격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초저가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도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올웨이즈는 2인 이상 모이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팀 공동구매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레브이 측은 제조업체나 생산자랑 직접 거래를 함으로써 중간 유통 단계를 줄였기 때문에 초저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웨이즈가 셀러에게 부과하는 판매 수수료가 3.5%에 불과해요. 진짜 낮네요. 네, 판매 수수료가 주 수익원이 아닌 네이버보다도 낮은 수수료율이거든요. 그래서 통상 피지 수수료가 3% 정도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올웨이즈는 수수료 수익을 뭐 거의 내지 않는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거의 받지 않고 팀 공동 구매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판매 수량을 이제 확보를 해줌으로써 셀러들이 최대한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또 MD 인력이 따로 없고 판매자의 입점 신청과 승인, 판매 가격 제한과 설정 이런 전 과정을 IT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화를 했어요. 그리고 물류 담당 인력이랑 자체 물류센터도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운영 비용과 리소스를 절감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키워드가 개인화된 알고리즘이라고 하셨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올웨이즈는 개인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상품 노출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커머스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검색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어떤 상품을 검색하면 해당 검색 키워드에 맞는 상품들이 노출이 되죠, 화면에. 그럼 대부분은 광고비를 많이 태운 대형 셀러들의 상품이 상위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위 노출을 위해서 셀러들이 광고비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그럼 그 광고비는 당연히 상품 가격에 녹아들게 되면서 판매가를 결국은 이제 높이게 되겠죠. 근데 디스커버리 커머스 방식에서는 개인의 쇼핑 히스토리를 반영해서 추천할 만한 상품이 화면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광고비에 기반한 상위 노출 방식이 아니고 가격이 저렴하고 평이 좋은 상품일수록 화면에 자주 노출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브이 투자사 심사역의 얘기에 따르면 검색 기반의 커머스는 셀러들이 광고를 안 태우면 점점 물건을 팔기 힘든 구조가 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반면에 올웨이즈는 광고비를 좀 비교적 덜 쓰는 중소형 셀러들의 물건도 잘 팔릴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계속 최적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자금이 좀 비교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이런 이제 중소형 셀러들도 광고비를 좀 덜 쓰는 대신에 그 가격을 아껴서 가격 할인폭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3가지 키워드 살펴봤는데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말 올웨이즈의 어떤 서비스가 혁신적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이게 올웨이즈 서비스가 정말 이전에 없었던 존재하지 않았던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새로운 서비스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아니죠. 처음부터 핀더더를 벤치마킹하면서 시작을 하기도 했고요. 2010년대 초반에 흥했던 소셜 커머스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하지만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당시 소셜 커머스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소셜 커머스는 MD 인력들이 셀러들이랑 직접 협의를 해서 좀 딜을 기획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운영 공수가 좀 많이 들었는데요. 이커머스 전문가에 따르면 올웨이즈는 그런 협의나 기획 이런 거에 기대기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나 스텝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고요. 사실 디스커버리 커머스의 개념을 좀 넓게 보면은 그 전에도 사실 유사한 시도들을 많이 찾을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올웨이즈가 앞서 말한 3가지 축, 엔터테인먼트, 초저가, 그리고 개인화된 알고리즘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한 모델이잖아요. 이런 모델은 그래도 국내에 좀 새롭게 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핀더더를 좀 매끄럽게 현지화를 해서 고물가 시대 트렌드를 잘 탄 모델을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좋은 정리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두 번째 의문점이 들었던 게 과연 올웨이즈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뭐 지금 수수료율도 너무 낮다 그러고 뭐 지금 흥하는 건 알겠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돈을 벌어야지 서비스가 존속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가능할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올웨이즈의 수익 모델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인 커머스 사업체라면 당연히 그 판매 수수료를 주로 기반으로 돈을 벌게 되잖아요. 하지만 올웨이즈 수수료율은 3.5%니까 수수료 수익을 거의 남기지 않고 있고 일부 셀러들한테는 지원금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외부 마케팅을 지금 거의 하지 않고 있기는 한데 그 앱 내 이제 게임 보상 같은 걸로 뭐 할인 쿠폰도 주고 그러면서 마케팅 비용도 적지 않게 쓰는 것으로 보여요. 또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이런 거를 강화하면서 사용자 리텐션율이 이제 높아지긴 했는데 뭐 이런 즐길거리, 혜택 이런 걸 찾아 들어온 체리피커들도 그만큼 많아졌겠죠. 그래서 구매 전환율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1인당 구매 금액은 유지를 하거나 소폭 상승을 했다고 하기는 하지만 또 올웨이즈는 저렴한 물건들을 주로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객단가가 높지 않죠. 그리고 올웨이즈 트래픽이 또 굉장히 높으니까 이 트래픽을 감당할 클라우드 서버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웨이즈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아직 외부 공개된 바가 없기는 한데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수익이 거의 없이 투자금을 소진하면서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 단계까지는 올웨이즈가 계획된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어쨌든 사용자와 셀러들을 모아서 플라이 휠을 만드는 단계니까 계획된 적자를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많은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계획된 적자. 근데 정말 이게 계획된 적자가 되려면 나중엔 정말 쿠팡처럼 어쨌든 뭐 이익을 내든지 뭐 그러면 계획된 적자가 결과적으로 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계획된 적자란 말 쓸 수 있는데 앞으로의 수익화 계획은 어떨지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올웨이즈의 향후 수익화의 핵심은 광고 비즈니스라고 해요. 레브잇에 투자한 심사역분한테 물어봤는데 레브잇은 수수료로 돈 벌 생각이 아예 없고요. 광고 모델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는 구매 전환이 만약에 안 되면은 그런 구매 전환되지 않은 사용자의 트래픽이 무의미에 가까운데요. 하지만 이 디스커버리 커머스 모델에서는 트래픽의 유입과 리텐션이 구매 전환 그리고 상업화로 이어지는 측면에서 기존의 이커머스보다 효율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올웨이즈는 지금 현재도 광고 모델을 테스트하면서 약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올파함이나 쇼폼 콘텐츠에 상품 광고를 붙이는 시기예요.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물건이 더 많이 팔리고 좋은 리뷰를 얻어서 종합 점수가 올라가면 사용자의 화면에 상품이 더 많이 노출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정리하자면 수수료 수익을 거의 내지 않아서 셀러 친화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대신에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등을 통해서 높은 사용자 리텐션을 확보하고요. 이 리텐션을 광고 비즈니스로 풀어낸다. 이런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은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죠. 근데 뭐 말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광고 비즈니스 모델이 매끄럽게 또 작동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네, 이 광고 비즈니스가 올웨이즈 서비스 전체와 좀 조화롭게 맞물려 돌아가기 위해서는 좀 섬세한 광고 비즈니스 모델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왜냐면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디스커버리 커머스는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아서 평이 좋은 그런 상품이 사용자의 화면에 자주 노출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광고비를 많이 태우지 못하는 중소형 셀러도 판매량을 늘릴 기회를 얻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검색 기반 커머스보다는 디스커버리 커머스에서 중소형 셀러의 상품이 소비자 눈에 띌 기회가 더 많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디스커버리 커머스에서도 광고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광고를 태운 상품만 일정 수준 이상 팔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지금 올웨이즈는 현재 비딩 광고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셀러가 또 똑같은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쵸.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올웨이즈에 주로 입점하는 중소형 셀러들에게 이 플랫폼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커머스 전문가 한 분은 이런 의견을 내시기도 했어요. 올웨이즈가 상품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결국 광고주들끼리 비딩 금액을 키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품 광고를 구매로 전환을 시켜도 올웨이즈의 수익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수수료율이 높지 않으니까 수익을 어차피 많이 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고객들이 포인트를 활용해서 상품을 구매하면 수수료 수익이 또 아예 없겠죠. 그래서 이런 단지 높은 트래픽을 활용하기 위해서 광고 모델을 붙이는 거라면 상품 광고가 아닌 뭐 다른 형태의 광고를 해도 크게 상관없지 않나 뭐 이런 의견을 내시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수수료율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수익화가 네. 제대로 안 돌아가면 뭐 그럴 가능성도 네. 있긴 있겠죠. 네. 그냥 뭐 안 올릴 거라고 믿으면서 얘기를 다시 이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조금 궁금한 게 그 레브잇의 미래를 우리가 점쳐본다고 했을 때 레브잇이 정말 본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국내에서 쿠팡을 이기고 아마존보다 더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사실 꿈이야 정말 꾸는 거는 자유고 네. 꿈은 클수록 좋은 거긴 하지만 너무 큰 꿈이다. 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뭐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네. 거니까. 네. 근데 제가 그 또 레브잇에 투자한 심사역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마트나 홈플러스도 장사가 굉장히 잘 되지만 다이소도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올레이즈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마치 다이소처럼 그런 나름의 영역을 구축해서 수백 수천억 원 이상의 이익은 낼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아마존까지는 이제 또 먼 미래에서 또 생각을 해볼지라도. 그래서 어쨌든 또 세계 시장으로 나와서 아마존이랑 경쟁하기 전에 국내 시장에서 일단 쿠팡을 이겨야 되잖아요. 쿠팡 같은 강자와 경쟁을 할 때 이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점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까요? 우선 유통구조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올웨이즈의 유통구조를 C2M이라는 유통구조로 이제 보는 네. 경우가 있는데요. C2M이란 커스터머 투 매뉴팩처러를 줄인 말인데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뜻해요.
그래서 C2M 모델을 가진 업체는 중간 유통업체나 벤더 없이 제조 공장, 생산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제조 생산 인프라를 아예 갖고 있거나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상품 생산 수량에도 관여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C2M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쉬인 아시죠? 알죠. 네, 쉬인 같은 중국 업체가 바로 이런 C2M 모델에 기반해서 사업을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올웨이즈가 C2M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이게 올웨이즈가 사실 완전한 C2M 모델이라고 보기에는 네.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국내에서 팔리는 공산품의 상당수는 아시다시피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주로 제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웨이즈가 해외에 있는 제조 공장들까지 전부 아울러서 커넥션을 만들기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세계의 공장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조 생산 인프라를 자국 내 보유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쉬인 같은 중국 업체들은 자국 내에서 C2M 모델을 돌리기에 좀 네. 유리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반면에 신선식품 뭐 이런 쪽은 공산품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비교적 생산자 단까지 닿기에 좀 수월하긴 한데요. 그래도 신선식품 셀러들한테 이제 직접 닿아서 많은 수를 모아서 다양한 구색을 갖추기에는 이것도 뭐 만만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뭐 올웨이즈가 제조 사업자들하고도 물론 거래를 하긴 하겠지만 결국 올웨이즈에서 장사하는 셀러들은 대부분 다른 오픈마켓에서도 똑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셀러들인 셈이고요. 그래서 셀러들 간에 만약에 큰 차이가 없다면 올웨이즈가 다른 오픈마켓과의 경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다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올웨이즈는 셀러들이 입점할 유인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쿠팡처럼 직매입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셀러들의 자발적인 가격 제한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결국은 생기게 됩니다. 네, 여러모로 동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저는 상품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올웨이즈가 정말 다른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을 나중에 경쟁하게 될 텐데 압도할 만한 상품 수를 다룰 수 있나?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들이랑 경쟁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가격뿐만 아니라 상품 수도 굉장히 그쵸, 너무 중요한 중요하죠. 요소잖아요. 근데 이게 상품 수를 늘리는 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이게 사용자의 구매를 유도하려면 당연히 좋은 상품 수가 많아야 되는데 상품 수가 뭐 많이 없으면 할인 포인트가 있어도 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상품 수가 압도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거래 규모를 키우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쿠팡이 이전에 소셜 커머스에서 오픈마켓으로 전환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은 또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셀러가 팔 수 있는 물건이 만약에 100개가 있다면 그 중에서 공동구매로 30% 이상 깎고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은 그 중에서 뭐 몇 개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재 올웨이즈가 서비스하고 있는 공동구매의 형태로는 상품 수를 많이 못 늘릴 가능성이 아무래도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네. 그래서 좀 종합을 해서 네.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초기 커머스 스타트업으로서 올웨이즈가 보여주고 있는 성과는 진짜 분명 굉장히 놀라운 성과죠. 그래서 신선식품 판매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엄청난 트래픽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카테고리의 셀러들까지 모여들게 했다는 건 진짜 굉장한 성과거든요. 그렇게 또 거래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하지만 앞으로도 거대 플랫폼에 대항해서 플랫폼 매력도를 유지하고 규모를 키우면서 맞닥뜨리게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을 좀 계속 잘 세워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어쨌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초기 기업으로서는 뭐 너무 뚜렷하게 뛰어난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응원을 일단 해보고요. 근데 이제 올웨이즈 얘기할 때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조직 문화. 아까도 프로블럼 솔버라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PS 파격적인 조직 문화가 물론 이제 스타트업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화제를 모으긴 하는데 그 나중에 되면 이제 그런 파격적인 조직 문화가 그 좀 깎이고 뭐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스타트업의 조직 문화들, 파격적인 조직 문화가 많은데 여기는 유난히 또 화제가 많이 됐었던 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 MD, 기획자, 디자이너 이런 게 따로 없고 PS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프로블럼 솔버들이 모두 이제 미니 CEO처럼 일하면서
뭔가 일을 하다가 필요한 직무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주도적으로 개발이든 영업이든 스스로 배우고 익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레브이 팀에 이것도 좀 유명한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 예. 개발 경력을 보유했던 인력이 아예 처음에 몇 명 없었는데 현재는 모두가 개발 업무를 할 수 있을 만큼 네,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눈에 띄게 높은 수준의 업무에 대한 의지, 몰입도, 성장에 대한 갈망 등이 이제 채용 평가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긴 한데요. 미니 CEO에 걸맞은 수준의 보상을 주고 있다라고 레브이 측은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막 마치 토스 조직 문화에도 사람들이 엄청 관심이 그쵸. 많은 것처럼 레브이 조직 문화에 대해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 사실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툴과 업무 솔루션이 발달을 했으니까 업무 환경이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업무 조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레브잇은 또 워라밸을 좀 희생하는 대신에 진짜 이런 워딩을 쓰는데 몸이 찢기는 듯한 성장과 성취감을 맛보고 싶으면 와라. 우린 이런 업무 문화를 지향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예.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 달려간다. 이런 업무 문화도 어느 정도는 젊은 스타트업다운 그런 패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 지금 레브잇에서 일하시는 PS 분들은 몸이 찢기는 고통을 감내하고 네, 성장을 그런 위해서 엄청난 달리는-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제 몸이 아픈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근데 어쨌든 뭐 사실 토스도 예전에 토스 보는 느낌도 나거든요. 근데 사실 토스는 또 금융 핀테크 쪽이고 근데 이제 기존의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이렇게 막 되게 특별한 조직 문화는 좀 못 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더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이게 저도 이커머스 현직자는 아니기 때문에 현직자분들의 얘기를 좀 많이 네. 들어봤어요. 근데 뭐 채용과 조직 문화 관련해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얘기를 제보를 받았는데요. 네. 2022년에 이커머스 업계 현직자들이 모여있는 이런 채팅방이 있는데 그 채팅방에서 수차례 시급제 MD를 구하는 구인 광고 글을 올린 적이 있다고 해요. 시급제 MD요? 네, 그래서 시급을 25,000원에 하루 최대 2시간 일할 수 있고 네. 뭐 실적에 따라서 시급이 조정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구인 광고에 대해서 당시 이커머스 업계 현직자들은 좀 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MD 직군을 뭐 좀 저렴한 비용에 아웃바운드 영업하는 부차적인 인력으로 본 것이 아니냐. 일반적인 커머스 MD를 시급제로 구한다는 게 사실 업계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라는데 좀 현직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던 거죠. 진짜 뜨아하긴 하거든요. MD를 시급제로? 정말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근데 뭐 어쨌든 새로운 형태의 조직 문화기 때문에 뭐 기존에 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또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좀 이것도 현직자들의 의견을 좀 많이 물어보게 네. 됐는데 이런 뭐 기획자, MD, 개발자 이런 각 분야 전문가나 기능 단위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놓치고 가는 부분이나 업무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이 그렇겠죠. 네, 현직자들의 의견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성숙한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의 비즈니스에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각 분야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한 순간이 분명 올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뭐 레브인만의 독특한 조직 문화는 분명 장점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근데 고도화될수록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좀 미리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레브이 측이 잘 대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오레이즈 요즘 가장 핫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취재하신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면 어떨까요? 레브이 팀에서 여러 평가를 듣는데 이게 또 레브잇은 뒤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성과를 보여주는 팀이다 이런 평가를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초기 스타트업인 만큼 아직 갖춰지지 않은 부분도 많고 아직 좀 의아한 부분도 좀 많기도 하고 네. 그렇긴 한데 뭐 부정할 수 없는 건 확실히 최근 스타트업 씬 중에서 앞으로 모습이 되게 기대되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인 네.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파격적인 성장세나 눈에 띄는 성과를 어찌됐던 간에 만들어낸 경험이 있는 팀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대 이커머스 플랫폼 강자들이 있어도
또 올레이즈만의 영역을 레브인만의 영역을 구축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앞으로 행보가 굉장히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몇 번 부정적인 발언을 하긴 했지만, 그 저도 실제로 이커머스에 종사하시는 뭐 대표님이나 뭐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생각보다 레브잇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막 스타트업 어렵다 혹한기다 하는데 또 이렇게 정말 가열차게 달리는 팀이 나와서 좋은 성과 내고 보여주는 거는 정말 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열심히 취재해주신 강기모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업계의 최전선에서 지금 가장 핫하고 새로운 소식들을 마구마구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